자, 우리가 이 강에서 이제 이런 얘기 다뤘었습니다. 위치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줘야 된다. 물체의 움직임을 확인할 때는 관찰자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앞서 얘기하는데 이 강 유튜브 영상 보면 밑에 댓글 하나 달았어요. 우리가 실험 때 했던 그 빛이 깜빡이는 시간대 간격에 따라서 물체 움직임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 봤었죠? 그와 비슷하게 유튜브 댓글에 관련된 영상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빠르기를 나타낼 때는 시간과 위치 변화를 동시에 말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2강 댓글 보시면 돼요. 영상. 자, 이제 역학 3강 들어가겠습니다. 역학은 기본적으로 힘을 다루는 단위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지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힘을 가하면 우리는 보통 F는 ma, 그리고 꼭 이 식을 모르더라도 정지한 물체에 힘 주면 걔가 움직일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는 물체에 또 힘을 주면 점점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혹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결국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건 속력이 변한다 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빠르기가 바뀌면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결국은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고 결국 가속도 운동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니까 속도 변화를 많이 하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가속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힘도 큰 힘을 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물체에 힘이 하나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힘이 몇 개인지 모르면 사실 몇 개를 더해야 될지 모르니까 역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말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풀리긴 해요. 그래서 역학은 기본적으로 물체에 적용하는 힘을 모두 찾을 수 있으면, 예전엔 그 힘이 뭔지 모르니까 안 풀렸어요. 예를 들면은 중력이 있는 건지 중력이 없는 건지. 예전에 갈릴레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력이란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불, 공기, 흙, 흙은 땅이랑 가까운 존재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공기는 땅이랑 안 친한 관계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 거고요. 이제 중력이라는 힘을 알고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두 찾을 수 있으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으면 결국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 수 있고요. 특정 시간에 그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으면 특정 시간에 그 물체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안다는 건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알고요.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알고요.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아니까 결국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두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은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대부분의 힘은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그게 아닌 힘이 고등학교에서 딱 3개 다룹니다. 중력, 자기력, 전기력. 중력은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기력은 N극과 S극, 전기력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A에는 40, B에는 50의 힘이 잡아당긴다고 하면 이제 A는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B는 오른쪽으로 50 잡아당기니까 결국 이렇게 두 힘을 표시하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표시하지 않는 힘이 2개 더 있어요. 중력, 그리고 바닥이 받쳐주는 수직항력. 중력은 아까 말한 초능력, 다시 말하면 지구랑 붙어 있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 수직항력은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힘. 저번에 용철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힘은 기본적으로 어, 상호작용이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힘을 가하면 정확히 동시에 B도 A한테 힘을 가하는데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을 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용철 땡겨서 한번 확인도 해봤죠. 그리고 이렇게 학교 2014 그 드라마도 본 적 있고요. 박수 치는 거. 그리고 박수가 아니고 체벌이죠. 그리고 이게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차를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 통해 확인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힘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근데 그 힘의 특성으로 상호작용을 말한 이유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써야 되는데 혹시 힘을 빼먹을까봐 이런 힘이 있으면 이런 힘도 있으니까 빼먹지 말라고 이 상호작용이란 말을 꼭 한번 다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말했으면 더하면 돼요.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그 방향이 항상 180도 아니면 0도예요. 다시 말해 같은 방향이거나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돼요. 더하거나 빼면 가능한데 물리 2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다른 방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처럼 여기가 40, 30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5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은 항상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고려해서 더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뤘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힘은 상호작용인데요. 여기서 물리를 좀 배웠다는 이 말이 했던 말을 한번 보면 말이 마차를 끌면 마차도 말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끕니다. 다시 말하면 작용을 하면 반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자세히 써보면 풀어서 말이 마차에 힘을 가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를 끌면 그리고 그러면 마차도 말을 뒤로 끈다. 그러면은 뒤로 끄니까 어디에 붙어 있지? 여기 붙어 있다 할까요? 이렇게 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뭐 말과 마차가 서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마차 따로 생각해 주고요. 이렇게 말 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차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하나예요. 뭐 밑에 마찰 무시한다면 그리고 말에 작용하는 힘도 요거 하나입니다. 결국 이 마차는 말이 끌면 앞으로 가고요. 말은 뒤로 가야 돼요. 마치 반대 방향 반대인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두 사람이 서서 손바닥치기를 하면 둘 다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경우는 끌었으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마치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서로 중력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서로 땡기는 것처럼 얘도 좀 땡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은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여기가 만약에 빙판길이면 마찰이 하나도 없으면요. 근데 말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 발굽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말이 땅을 뒤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땅이 말의 발을 앞으로 밀어서 결국 말이 받는 총 힘은 마차가 뒤로 당기는 힘. 요거는 마차가 주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땅이 주는 힘. 이 두 개 중에 땅이 주는 힘이 더 크면 말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그냥 막 더하면 안 돼요. 그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힘 이걸 꼭 잘 구분을 하시고요.
A에 작용하는 힘이 1번, 2번, 3번 있으면,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이 4번, 5번 있으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총 얼마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세 개만 더해야지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꼭 얘기해 보자.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사람이 A를 밀죠. 그럼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럼 A에 작용하는 건 일단 요 힘 하나 있고요. 그리고 A가 B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 겁니다. 그러면 B도 똑같이 A를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럼 지금 총 작용하는 힘이 A는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B는 하나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 수직항력은 무시했어요. 이건 아직 말 안 했어요. 미는 힘만, 옆으로 가는 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면요. 그러면 B가 A 방향으로 이렇게 A 방향이 아니라 이 사람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장력을. 근데 B가 C를 당길 거니까 C는 반대로 B를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C이 다룰 수 있으니까 장력 1, 장력 2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이 C이 A를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좀 당기겠죠. 이게 장력이 똑같은 C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B가 받는 힘은 장력 1과 장력 2를 받을 거고요. 물체 A가 받는 힘은 장력 2 이렇게 하나를 받을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각 물체가 받는 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받고요. 위로 장력 이렇게 두 개 받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력 하나 받고요. 이 장력과 여기 있는 이 장력은 크기가 같아요. 용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용철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똑같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철 대신에 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서만 당겨도 이 늘어나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실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지점에서의 장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중력 있고요. 위로 장력 있고요. 얘도 위로 장력 있고요. 아래로 중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가 더 지금 크기가 크니까 B가 더 무겁다고 하면 이 두 개에 의해서 B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A는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위로 힘이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 물체에 작용한 힘을 꼭 하는 연습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었어요.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개고요. B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개, C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세 개, 세 개요. 이렇게 세 개, 얘는 두 개. 그래서 방향까지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A, B, C가 다 정지에 있으니까 결국 이거를 둘이 더하면 0, 셋이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다 더했더니 0인 이런 상황을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개는 각각 힘의 평형 관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이 두 개의 힘이 힘의 평형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가 힘의 평형 관계고요. C도 이렇게 세 개가 힘의 평형 관계다.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혹시 혼자서도 한번 직접 힘을 다 얘기하고 싶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오타가 있네? 5.1인데 왜 150이라고 돼 있지? 5.2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주어진 단서를 일단 그림에 다 표시했고요. 그리고 나서 힘을 한번 다 얘기를 해보면 지금 A 입장에서 F가 앞으로 밀고 있고 X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A가 B를 밀 거고요. B도 A를 밀 겁니다. 이 힘의 크기는 모르니까 스몰 f라고 할게요. A가 받는 힘은 F 빼기 스몰 f일 거고요. B가 받는 힘은 스몰 f 하나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하면
라지 F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10이라고 했나요? 10m. 그냥 10 빼기 스몰 f,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몰 f죠. 끝.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써보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럼 A에 작용하는 건 중력 있고요. 장력 있습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건 중력 mAg 빼기 장력 T. 그럼 B는 장력 하나. 그럼 장력 하나. 지금 질량이 2kg,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 빼기 T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얘는 그냥 T 그대로 놔두고요. 마지막 거 보면 지금 얘는 중력, 장력, 중력 그리고 장력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건 지금 A가 2kg고요. A가 3kg니까 A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력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장력 빼기 중력 2kg 10 요거일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더 크겠지,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중력 빼기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역학은 80%는 끝난 거예요. 힘만 표현할 줄 알면. 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힘 알았으면 F는 MA, 그러니까 A는 2kg니까요 2A, B는 3kg니까 3A. 그러면 이제 각각 풀면 돼요. 뭐 F가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식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식이 하나 있으니까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다 더해주면 10은 5A. 그래서 가속도 2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A 같은 경우에는 2kg니까 2A. 이거 원이라고 할까요?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B는 3A2. 이것도 결합하면 20은 5A2네요. 그럼 A2는 4. 단위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해보면 2A 3. 지금 이게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속도를 좀 구분해서 쓸게요. 그러면 3 잠시만요. 3A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연립하면 10은 5A3네요. A3는 가속도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집 보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해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식도 2개 써야 되고요. 각각 식을 각각 다 써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런 위에 거가 아래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우 간단할 땐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제가 좀 꾸며버리면 그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꼭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처럼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야만 놓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각각 써야 A랑 B 사이에 이렇게 서로 밀고 미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두 사이 A와 B 사이에 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나눠서 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식을 보면 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장력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나눠서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kg과 50kg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렇게, 그리고 50kg A와 40kg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식을 쭉 써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똑같은 배열된 상태에서 200을 왼쪽에서 주나 오른쪽에서 주나 뭐 차이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랑 B가 받는 힘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10k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200 받고요. 뒤로 F1 받아요. 그러니까 200 빼기 F1.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F1, 뒤로 F2. 그러니까 F1 빼기 F2. 40kg은 F2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F2. 여기 B 상황에서는 40이 받는 힘이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B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0 빼기 F3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니까 F3 빼기 F4. 10kg은 F4 하나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F는 MA, F는 A는 50kg이죠. A 40은 40kg니까 40A 이렇게씩 쓸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가속도 구분할까요? 이것도 40A2 B가 50kg이니까 50A2 10A2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아마 가속도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속도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뭐야 똑같이 움직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힘은 다를 수 있어요. 뭐 F는 M인지 가속도가 같으면 힘이 똑같은 거 아닐까요? R자임은 같아요. 계산해보면 실제로 보면 A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F2 A가 80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80 받고요. 뒤로 80 받으니까 A는 총 R자임이 오른쪽으로 100이에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니까 얘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F4가 2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밀어주는 게 120이면 딱 나와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면 B도 결국 120, 20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100 맞아요. 뭐야? R자임 똑같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00이 어떻게 나온 100은 그 과정이 틀려요. 180, 80 받아서 100인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20, 20 받아서 100인 거예요. R자임은 같지만 양쪽에서 받은 힘의 크기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꼭 같아 보이는 상황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물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놓고 하지 마시고요. 딴 반 보니까 뭐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이 개를 어떻게 잡냐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거를 이렇게 막 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니까 일단 처음은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써보는 그런 시간을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죠. 일단 용처는 다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M도 다 정지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M, 여기 있는 벽도.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면 이 용철은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고요. 얘 중력이 있을 거니까. 얘는 얘만 당기고 얘는 벽은 가만히 있을 거니까 뭐야 얘가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M에 작용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 중력 있고요. 장력 있어요. 누가 더 크냐면 같아요. 왜냐하면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가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에도 정력이 있겠죠. 그리고 얘도 중력이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할까요?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력이 있어요. 이것도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중력과 여기는 보라색 중력이 같으니까 이렇게도 이 정력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이 용철에 작용하는 총 힘은 왼쪽으로 정력 하나, 오른쪽으로 정력 하나인데 오른쪽 정력 크기가 mg예요. 중력 크기. 그리고 왼쪽 정력도 크기가 mg예요. 그래서 이 용철은 양쪽에서 mg로 당기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오른쪽 것도 잠깐 보면 이쪽이 mg니까 장력이 mg일 거고요. 그러면 이 장력도 mg일 거예요. 근데 이 용철이 정지에 있으려면 이렇게 mg가 있어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작용해야만 얘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벽이 얘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mg만큼. 그러니까 이 벽이 이 m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도 그렇고 여기 있는 보라색 용수철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에서 mg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의 늘어난 정도는 같다. 길이는 같다가 정답입니다.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각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현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해석하는 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각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모든 물체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그 유명한 뉴턴의 F는 ma. 정확히 말하면 A는 n분의 F. 프린키피아라는 이런 식이 써 있고요. 사실 이 식보다는 어떻게 써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써 있진 않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속도 A는 미적분 좀 익숙해졌죠. 3학년 되면서 F는 ma죠. 근데 이 A가 어떻게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V죠. 앞에 M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M 델타 V니까 결국에 M 곱하기 V는 운동량이고요. 델타가 있으니까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M분의 1 DT분의 D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 F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물리학 1 때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 뭐죠? 우리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요. 그러면 이 식이 그거잖아요. dt 넘기면 f 곱하기 dt는 dp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 영상 좀 길었는데 잘 꼼꼼하게 보시고, 근데 제가 말이 좀 느리니까 좀 1.5배속으로 보시면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공부 꼭 하세요.